서울 변두리 낡은 서점에 이상한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손님이 함부로 대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서점을 세운 사람의 손녀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죠. 왜냐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직원이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어느 날 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손님이 왔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람도 왔고요.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는 사람도 왔어요. 이름이 있어야만 사람을 대하는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기로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후자예요. 서울 변두리 골목 한 귀퉁이에 숨어 있는 서점. 이름은 하늘정원. 간판은 낡았고요. 계단은 삐걱거려요.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오래된 친구 같은 곳이죠. 책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누군가 두고 간 온기. 이른 아침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자리에 와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윤서아, 28살. 매일 아침 8시 서점 문이 열리기 10분 전에 출근해요. 입고 온 옷은 언제나 단정하고 표정은 언제나 고요하죠. 마치 파도가 잦아든 수면 같은 얼굴이에요. 오늘도 그랬어요. 서하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책 순서를 가지런히 정돈했죠. 손에 먼지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책을 바르게 세워두는 게 왜인지 마음을 다잡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은 서하를 좋아했어요. 이 책 재미있냐고 물으면 서하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는 문장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지는 직접 읽어보셔야 알 수 있고요. 서하가 늘 그렇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좋았어요. 권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게 만드는 말. 서하한테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점이 대기업 문화재단의 이름 아래 운영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재단의 실소유주 가문과 서하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동료들도 몰랐고 단골들도 몰랐고 서하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냥 여기서는 직원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부터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서점에 들어오면 소리를 낮추거든요. 이곳이 책의 공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그런데 이 손님은 달랐어요. 굽 높은 구두가 마룻바닥을 또각또각 밟으며 들어왔죠. 마치 공간을 점령하듯이. 강미옥.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에요. 지역 상공회의소 부회장, 구청 문화위원회 자문위원, 각종 지역 행사에 이름 있는 후원자. 그녀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특정한 공기가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몸을 움츠리는 그 공기. 강미옥은 서가 쪽을 훑어보더니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하가 정리를 마치고 막 자리에 서 있던 때였죠. 여기 이벤트 코너가 어딘가요? 지난달에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강미옥이 인사도 없이 바로 따지듯 말을 꺼냈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이벤트 코너는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계단 옆 안내판을 보시면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내판이요? 거기 조만한 거 붙어 있던 거? 그게 안내가 돼요? 아니, 진짜로 묻는 거예요. 강미옥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서아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묻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거니까. 강미옥이 차갑게 잘라내며 말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뒤쪽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동료 직원 하나가 서아를 슬쩍 쳐다봤어요. 괜찮아? 하는 눈빛으로. 서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강미옥은 2층까지 다녀온 후 다시 카운터 앞에 섰어요. 손에는 책 2권. 근데 표정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담겨 있었죠. 이 책,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0% 할인해 주던데. 여기는 왜 정가예요? 강미옥이 카운터에 책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서점은 정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 기준에 따라. 서아가 설명하려는 순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도서 정가제. 그걸 모를까 봐요? 그냥 서비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핑계 대지 말고요. 강미옥이 서아의 말을 싹 잘라버리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서점 안에 손님이 4~5명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카운터 쪽으로 쏠렸어요. 강미옥은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요즘 동네 서점이 왜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죠. 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지 기본도 안 되어 있잖아요. 강미옥이 주변 손님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카운터 위에서 조용히 모였어요. 반박할 말은 있었어요. 도서정가제는 법이고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것도 없었고 안내판도 규격에 맞게 제작된 거였으니까요. 근데 서아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기면 무엇이 남는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더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있었겠지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가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옥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카운터에 던지듯 놓았어요. 서아가 허리를 숙여 조용히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강미옥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건넸죠. 영수증을 받으면서 강미옥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원래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직원이 이러면 윗사람도 뻔한 거지. 아무튼 강미옥이 서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어요. 서점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단골 손님 한 명이 머쓱한 듯 서아에게 눈을 맞추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라는 인사처럼. 서아는 작게 웃었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오후가 됐어요. 강미옥이 다녀간 뒤 서점은 다시 제 리듬을 찾았죠.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서가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먼지 한두 톨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소리가 달랐어요. 익숙한 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늦었죠?
도진이 익숙하게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박도진이었어요. 29. 청바지에 면 재킷, 손에는 낡은 천 에코백. 이 서점에 거의 매주 오는 사람. 뭘 살 때도 있고 그냥 책을 들여다보다 갈 때도 있는 사람.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좀 이르신 편인데요. 서아가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이 좀 생겨서요. 도진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자연스럽게 서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책을 살피다가 한 권을 들어 표지를 봤어요. 그리고 카운터 쪽을 바라봤죠. 이거 읽어보셨어요? 어떤가요? 도진이 책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잠시 생각했어요. 좀 외로운 책이에요. 서아가 잠시 그 책을 바라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외로운 책이요? 도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읽는 동안 말을 걸고 싶은데 걸 사람이 없는 느낌이에요.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그 기분이 남고요. 서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진이 잠시 표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그럼 살게요. 도진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서아가 조금 놀란 눈으로 봤어요. 외롭다고 했는데요. 서아가 되물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도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의 뜻을 잠깐 생각하다가 책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계산을 마친 후에도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코너 쪽 작은 의자에 앉아서 샀던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죠. 서아는 그걸 보면서 다시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딱히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 서점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도진이 돌아간 후 서아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도진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에코백이 어깨에서 흔들렸어요. 저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도진이 올라탄 차는 오래된 소형차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골목 바깥에 세워져 있던 검은 차, 유리가 짙게 썬팅된 차, 박도진, 지역 대형 유통기업 세림유통 대표의 아들. 그 이름은 지역 경제면에 종종 등장했고 기사 사진 속에 그는 언제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정원 서점에 오는 도진은 항상 낡은 에코백을 메고 스스로 책 한 권을 골랐죠. 왜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한 이름 바깥에서 잠깐이라도 그냥 사람이고 싶은 마음. 서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서아는 오늘 낮 강미옥의 말을 떠올렸어요. 직원 교육이 엉망이라는 말. 그 말은 억울하기보다 씁쓸했어요. 이 서점이 어느 재단 것인지 알면, 그리고 서아가 누구인지 알면 강미옥은 과연 같은 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죠. 이름이 있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 서아는 그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냥 서점 직원으로. 근데 세상은 언제나 이름을 묻거든요. 어딘가에서 반드시.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하늘정원 서점의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아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서가를 돌았어요. 아침에 정돈해 놓은 책들이 손님들의 손길에 살짝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바르게 세우는 서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도진이 골라간 책의 빈자리,
거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서아는 그 자리를 잠깐 바라봤어요. 외로운 책이라고 했을 때 도진이 웃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날 밤 서아는 서점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골목엔 이미 가로등이 들어와 있었어요. 오래된 불빛, 흔들리지 않는 빛, 어떤 예감이 있었어요. 뭔가가 변할 것 같다는. 크게도 아니고, 갑자기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그런 변화가 가장 무섭고요. 그런 변화가 가장 오래 가죠. 윤서아는 그날의 일을 일기에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뒀어요. 외로운 책을 기꺼이 사가던 사람의 뒷모습.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은요, 대부분 별것 아닌 데서 시작돼요. 거창한 고백도 아니고 극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것. 그게 전부인데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서아와 도진도 그랬어요. 하늘정원 서점에서 매년 봄에 여는 행사가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독서 행사였죠.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서가 한쪽을 비워 책 추천 코너를 만들고 동네 작가를 초청해 짧은 낭독회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시간도 마련하는 소박한 행사였어요. 그래도 매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서아는 올해 그 행사의 실무 담당이었어요. 기획안을 짜고 초청 작가에게 연락하고 현수막 문구를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는 일을 혼자서 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이 서점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남아 계세요? 도진 문을 열다가 서류 더미를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서아가 서류 더미 위로 고개를 들었어요. 행사 준비가 좀 밀려서요. 서아, 피곤함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혼자 하세요? 도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뭐 그냥 제가 맡은 거라서요. 서아가 당연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도진은 잠깐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 손 빠른 편이에요. 도진이 재킷을 접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멈췄어요. 손님이신데요. 서아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진이 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도진을 봤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 목록 확인 좀 도와주시겠어요? 서아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도진은 며칠에 한 번씩 서점에 들렀어요. 책을 사러 오는 척 들어오다가 어느새 서아 옆에 앉아 행사 자료를 같이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은 의외로 잘 맞았어요. 서아는 꼼꼼했고 도진은 빠르게 판단했어요. 서아가 머뭇거리는 부분에서 도진이 먼저 결론을 냈고 도진이 지나치는 부분에서 서아가 조용히 짚어냈죠. 어느 저녁 기획안을 거의 마무리한 날이었어요. 이거 다 되면 뭐 드실래요? 저 근처에 국밥 잘하는 데 알아요. 도진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국밥이요? 서아가 뜻밖이라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도진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의외라서요. 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앞에서 의외인 사람이 어딨어요.
도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도 웃었어요. 소리 없이 살짝. 그 웃음을 도진이 봤어요. 그리고 눈을 피했어요. 가슴 어딘가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서아가 현수막 최종 시안을 확인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구두 소리를 들은 순간 서아는 알았어요. 또각또각. 그 소리, 강미옥이었어요. 이번에는 수행하듯 따라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강미옥의 개인 비서로 보였죠. 강미옥은 들어서자마자 서점 안을 둘러봤어요. 눈이 서아에게 닿았어요. 알아본 거죠. 지난번 카운터에 있던 직원. 아, 또 당신이네. 강미옥이 반가움이라곤 전혀 없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가 짧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누구예요? 강미옥이 서아를 무시하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서아를 훑어봤어요. 이번 행사 말이에요. 저희 상가 홍보 부스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공간도 있고 어차피 지역 행사니까. 강미옥이 당연히 될 것이라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 행사는 상업 홍보와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내부 규정상 어렵습니다. 서아가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이요? 강미옥이 짧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몇 년째 후원해 온 줄 알아요? 후원자 배려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미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행사 성격상 어렵다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아가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미옥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직원 주제에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위에 얘기하면 금방 될 텐데. 강미옥이 서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점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가만히 멈췄어요. 그때 도진이 들어왔어요. 자료 출력물을 들고 가볍게 들어오다가 서점 안 분위기를 느끼고 멈췄어요. 카운터 쪽을 봤어요. 서아가 서 있었고 맞은편에 강미옥이 있었어요. 강미옥의 등 뒤로 그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아의 얼굴은 보였어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표정. 평온해 보이는 얼굴. 근데 도진은 알았어요. 저건 참고 있는 얼굴이라는 걸. 이 서점이 어디 재단 소속인지는 알아요? 위에서 한마디만 하면 담당자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강미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지금 제 판단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아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참 고집도 세네. 서점 직원이 어디서 이런 배짱을. 강미옥이 서아의 앞에 턱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걸어왔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실례지만 오래 기다리셨어요? 도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돌아봤어요. 처음 보는 청년이었죠. 누구세요? 강미옥이 귀찮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지금 이 직원분이 규정에 따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왜 나서요?
강미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서 있는 분이 보여서요. 도진이 서아를 향해 잠시 눈길을 주며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도진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젊은 사람이 어디서 참견이에요. 어른 대화에 끼어드는 게 예의예요? 강미옥이 경멸스럽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예의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도진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미옥이 잠깐 멈췄어요. 분위기를 읽은 건지 아니면 뭔가 불편해진 건지 이유는 몰라도 더 이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강미옥이 억지로 정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나갔어요. 또각또각. 서점 문이 닫혔어요. 서아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도진이 옆으로 왔어요. 괜찮아요?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서아가 잠시 호흡을 고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분 자주 오세요? 도진이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이요. 올 때마다 좀 힘들긴 해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카운터에 자료를 내려놓으면서 가만히 말했어요.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내던데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서아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침묵. 그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도진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도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았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서아는 그게 고마웠어요.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옆자리.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행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 사이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생겨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다른 온도. 그렇다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이른 감각. 그냥 서로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사이. 서아는 도진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말하는 방식이 익숙하게 세련됐고 작은 것도 빠르게 파악하는 눈이 있었어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자신도 묻히고 싶지 않은 게 있었으니까요. 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아에게 뭔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이 서점의 구조를 너무 깊이 알고 있고 재단 이야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근데 그 역시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공간에서 이 모습으로 있고 싶은 것.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예의 바르게 모른 척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진은 집에 돌아왔어요. 세림유통 본사 바로 위층에 있는 가족 거주 공간. 넓고 정돈되어 있고 따뜻한 척하는 곳. 아버지 박세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박세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이번 달 말에 한 번 자리 만들어라. 인사 자리야. 격식은 없어. 박세준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요? 도진이 예감이 좋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 부회장 딸. 강미옥 씨 딸. 유학 다녀온 애야. 나이도 맞고 집안도 맞아. 박세준이 간단히 정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도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강미옥. 오늘 서점에서 본 그 사람. 서아 앞에서 그렇게 굴던 그 사람. 제가 생각해 볼게요. 도진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만나는 거야. 박세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 야경이 멀리 빛나고 있었어요. 서점에서 서아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소리 없이 살짝.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가까워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은 가끔 같은 시간 안에 동시에 일어나요. 도진이 서아에게 마음이 기우는 동안 도진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상대가 강미옥의 딸이라는 것. 서아는 아직 몰랐어요. 도진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내일 또 서점에서 만날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근데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겼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은 그 벽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더 조심스러운 이유예요. 어떤 자리는 앉기 전부터 무거워요.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 여기선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 무게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서아가 그랬어요. 도진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꺼낸 이름. 강미옥의 딸. 정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의 의도는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도진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서아. 서점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던 저녁. 소리 없이 웃던 얼굴.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내면서 꼿꼿하게 서 있던 모습. 도진은 그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불안했어요. 자신이 데려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가족 식사 자리예요. 부담스러우면 괜찮고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잠시 도진을 봤어요. 가족 자리예요? 서아가 뭔가를 가늠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도진이 최대한 가볍게 말하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라는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 그때의 도진은 아직 몰랐어요. 강미옥이 운영하는 한정식당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었어요. 작은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그 안쪽에 별채처럼 꾸며진 방들이 있었죠. 오래된 나무 냄새, 은은한 향, 음식 냄새보다 격식 냄새가 먼저 나는 곳. 서아는 입구에서 한번 멈췄어요. 옷을 고쳐 입지도 않았고 숨을 크게 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요. 도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서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진의 아버지 박세준, 그리고 강미옥. 강미옥의 시선이 서아에게 닿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알아본 거예요. 서점 카운터에 서 있던 그 직원. 어머, 이게 누구예요? 강미옥이 차갑게 굳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웃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자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왔고 인사가 오갔고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자리였어요. 근데 강미옥은 일찌감치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 사세요? 서울 토박이에요? 강미옥이 젓가락을 들며 가볍게 묻는 척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자랐어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강미옥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작은 가게 운영하세요. 서아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요. 어떤 가게요? 강미옥이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말했습니다. 동네 작은 분식집이에요. 서아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미옥이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학교는요? 강미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지방 사립대 나왔어요. 서아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공은요? 강미옥이 음식을 집으면서도 눈은 서아에게서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헌정보학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문헌정보학. 그래서 서점 일을 하는 거군요. 강미옥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말하는 방식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서아는 다 알아들었어요. 도지는 옆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강미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진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안 보는 거 구시대적이라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강미옥이 박세준에게 말하는 척 서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진의 어머니, 박세준의 부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강미옥은 마치 그 사람의 입장을 대신 말하듯 이야기했어요. 세림유통 같은 집안이면 아무래도 맞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가정 환경이 서로 맞아야 오래 가는 거고요. 분식집 딸이랑 유통 대기업 아들이랑이요. 강미옥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도진이 낮고 단호하게 잘라내며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도진을 봤어요. 왜요? 틀린 말이에요? 강미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서아 씨한테 실례예요. 도진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실례? 나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나중에 다들 덜 힘들잖아요. 강미옥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천천히. 박세준은 말이 없었어요. 강미옥의 말을 막지도 않고 거들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동의처럼 느껴졌어요. 서아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원래 솔직한 편이라. 강미옥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아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어머니가 분식집을 한다는 것, 지방 사립대를 나왔다는 것, 그게 잘못인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선 그것들이 하나씩 꺼내져서 무게를 달고 있었어요. 마치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듯이. 강미옥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아가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자리 좀 비울게요. 서아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도진이 일어서려 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서아가 도진을 눈빛으로 말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강미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냥 하는 말인데. 강미옥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마당 쪽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고 그 아래 낮은 돌 벤치가 있었어요. 서아는 거기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두운 마당을 바라봤어요.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어요. 억울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감각이었거든요. 이름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그 눈빛, 출신을 알았을 때 달라지는 그 온도. 서아는 그게 싫어서 이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름을 숨겨도 피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직업, 아버지의 부재, 학교 이름, 사는 동네, 그것들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꼭 그걸 집어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었어요. 외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말없이 서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외투를 서아의 어깨에 살짝 올려놨어요. 괜찮아요. 춥지 않아요. 서아가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워서요. 도진이 억지 이유를 대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조금 슬펐어요. 미안해요.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도진이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아요. 자기 딸이랑 나를 엮고 싶으니까요. 도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온 거예요? 도진이 미안함을 담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진 씨가 부탁했잖아요. 서아가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엔 이런 자리 없어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이요? 서아가 조금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데로 가요. 국밥집이든 서점이든. 도진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마당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갈게요. 도진 씨도 들어가요. 어른들 기다리잖아요. 서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도진이 뭔가 더 하려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서아가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가 일어섰어요. 외투를 도진에게 돌려주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도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더 붙잡지 못했어요. 서아는 혼자 돌아왔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어요. 오늘 강미옥이 한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정 환경이 맞아야 오래간다. 솔직한 편이라. 솔직한 척하는 말이 가장 무섭다는 걸 서아는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창에 서아의 얼굴이 비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을 다 쓰고 난 뒤의 얼굴이었어요. 오늘 하루 평온하게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눌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서아는 그게 익숙하면서도 오늘은 좀 더 외로웠어요.
버스가 멈췄어요. 익숙한 정류장. 서아는 내렸어요. 골목을 걸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서아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어머니가 저 안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던 그 시간들, 그게 누군가의 입에서 그냥 분식집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오늘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사람은 평가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싸우거나 무너지거나. 근데 서아는 둘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그게 서아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만큼은 버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도지는 그날 밤 연락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도진이 문자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보다가 답했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서아가 문자로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낮에 생긴 거리감이 밤에도 좁혀지지 않았어요. 도지는 더 보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도 오늘 서아가 들은 것들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서아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밤 안에 있었지만 아주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아직 서아의 진짜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강미옥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라요. 그 아직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엔 뒤집히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쌓여온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날 하늘정원 서점에서 열린 행사가 그랬어요. 누구는 그날을 축제로 기억할 거고, 누구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봄이 완연해진 날이었어요. 하늘정원 서점 앞마당과 1층 전체를 열어 행사가 펼쳐졌어요. 지역 작가들의 전시, 어린이 그림책 낭독, 지역 기업 문화재단이 함께 후원하는 봄 독서 행사.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 손자 손을 잡고 온 노부부, 혼자 온 청년들. 서점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 찼어요. 서아는 행사 내내 뛰어다녔어요. 안내를 하고 진행을 돕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고 칭찬이 오면 옆 사람에게 돌렸어요. 화려한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언제나 한 발 뒤에 있었죠. 도지는 그런 서아를 멀리서 봤어요. 3장의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말이 줄었고 연락도 짧아졌죠. 근데 오늘 저렇게 뛰어다니는 서아를 보면서 도지는 뭔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오후 무렵 강미옥이 수행원 2명을 데리고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주요 후원자 자격으로 초청된 자리였어요. 흰 재킷, 진주 귀걸이, 이 자리를 이미 자신의 자리로 계산한 사람의 걸음걸이. 강미옥은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주었고 강미옥은 그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어요. 행사장을 한 바퀴 둘러보던 강미옥의 눈이 서아에게 닿았어요. 진행 요원 조끼를 입고 안내 팻말을 들고 있던 서아. 강미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그 표정이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역시나 라는 말. 그렇지 라는 확인. 강미옥은 곧장 서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안내 담당이 당신이에요? 강미옥이 서아 앞에 딱
딱 서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행사에 오신 걸 환영. 서아가 밝게 인사하려는 순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됐고요. 저쪽 그림책 코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행사 수준이 이 정도예요? 강미옥이 인사를 잘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낭독 시간이라 조금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어요. 불편하셨다면 조용한 전시 쪽으로. 서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하다고요? 내가 이 행사 후원자예요. 후원자가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강미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보냈어요. 강미옥은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더 크게 말했어요. 아니, 진행 요원이 직접 나와서 안내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팻말만 들고 서 있는 게 일이에요? 강미옥이 주위가 다 들으라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근처에서 그림책 낭독을 듣고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점 단골인 할머니도 이쪽을 바라봤어요. 서아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더 잘 안내해 드릴게요. 서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말해줘요? 이게 사과예요? 그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강미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아의 안내 팻말을 손으로 탁 쳐냈어요. 주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딴 걸 들고 안내라고 서 있는 거예요? 서점 직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책임자. 강미옥이 주위를 향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팻말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 강미옥이 낮게 속삭였어요. 분식집 딸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 이 꼴이지. 강미옥이 서아만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멈췄어요. 허리를 펴고 강미옥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근처에 있던 단골 할머니가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어머니도 굳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강미옥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런 행사 이렇게 운영해선 안 되죠. 후원자 의견은 묵살하고 직원은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내년 후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강미옥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행사장이 아직 강미옥의 말로 술렁이던 그 순간 입구 쪽이 조용해졌어요. 검은 차 2대가 서점 앞에 섰어요. 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어요. 격식을 차렸지만 과하지 않은 차림.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있는 걸음. 문화재단 쪽 인사들이었어요. 뒤따라 내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70대 초반. 은발. 키는 크지 않았지만 등이 곧은 사람.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건물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그런 눈빛. 그 사람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안내를 맡고 있던 서아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윤태석이 먼저 웃었어요. 서아야. 윤태석 이사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서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잘 왔어. 고생했다. 윤태석이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근데 그 짧음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들렸어요.
옆에 있던 재단 직원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작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이랑 저분이랑 아시는 사이예요. 저분이 창립자 선생님 손녀분이라. 재단 직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어요. 근데 강미옥의 귀에는 들렸어요. 강미옥이 멈췄어요. 자신이 방금 팻말을 쳐냈던 사람. 분식집 딸이라고 속삭였던 그 직원. 그 사람이 이사장과 저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창립자 선생님 손녀. 강미옥은 그 단어를 속으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재단의 창립자, 이 서점을 처음 만든 사람, 이 지역 문화의 뿌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손녀. 강미옥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직원 주제에 결정권이 있냐고, 가정 환경이 맞아야 오래 간다고, 분식집 딸, 그리고 방금 저 앞에서 쳐낸 팻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수행원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부회장님, 인사드리러 가실까요? 수행원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잠깐. 강미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미옥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가 막혀 있었어요. 행사 시작 인사가 시작됐어요. 윤태석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짧게 인사하고 재단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행사가 이렇게 잘 준비된 건 사실 한 사람 덕분이에요. 재단 소속으로 이 서점에서 1년 넘게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행사를 기획한 직원이에요. 제 소개가 부끄럽다고 해서 이름은 생략할게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다들 오늘 이미 보셨을 거예요. 윤태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웃음이 행사장을 돌았어요. 서아는 행사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귀가 빨개졌어요. 시선이 여기저기서 날아왔어요. 서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진행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조금 전까지 서아에게 소리를 높이던 강미옥.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강미옥 쪽을 봤어요. 강미옥은 시선을 피했어요. 도진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귀가 빨간 서아도 봤어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행사는 잘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서아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정리했어요. 의자를 접고 현수막을 내리고 남은 팸플릿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윤태석 이사장이 돌아가기 전에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고생했어. 할아버지가 이 서점 좋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 다행이다. 윤태석이 다시 한번 서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고맙다는 말씀은 제가 더 드려야 해요.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한 번 더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아는 잠깐 서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이 서점을 열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서아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돈이 없는 동네에도 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이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책이 사람을 고른다고. 서아는 그 말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자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했어요. 진짜였어요. 강미옥은 행사가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수행원이 차를 댔지만 타지 않았어요. 뭔가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도진이 지나가다 강미옥과 눈이 마주쳤어요. 강미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직원이 재단 창립자 손녀인 줄은 몰랐어요. 강미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도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좀 달랐을 텐데. 강미옥이 해명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도진이 잠깐 강미옥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그분한테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름한테 드리는 거니까요. 도진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진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강미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반박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도진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아가 마지막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도진이 묻자 거의요. 서아가 상냥하게 답했어요. 도진이 남은 의자를 하나 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아가 말렸지만 저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도진이는 서아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의자를 정리했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정리가 끝나고 둘이 나란히 서가 앞에 섰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요? 서아가 되물어줘. 배경 같은 거요. 재단이라든지. 도진이 말했죠. 말하면 달라지잖아요. 대하는 방식이요. 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진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인하기 싫었어요. 서아가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서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달라지지 않아요. 참고로요. 도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도진을 봤어요.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도진이 조금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소리 없이 살짝. 도진이 그 웃음을 봤어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시끄러워요. 근데 서아의 진실은 달랐어요. 조용히 드러났어요. 누가 고백한 것도 아니고 누가 폭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1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스스로 말을 했어요. 강미옥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한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팻말을 쳐냈던 손을 내려다봤을 거예요. 부끄러움은 늦게 와도 오기는 해요. 도진은 오늘 처음으로 서아의 이름 뒤에 있는 것들을 알았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까 서가 앞에서 웃던 얼굴이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게 도진한테는 답이었어요. 서아는 오늘 밤 오래간만에 가볍게 집에 들어갔어요. 이름을 숨긴 채 1년을 살았어요. 힘든 날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이 서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시간, 단골들의 이름을 외운 것, 책 한 권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한 것, 그게 서아가 진짜로 가진 것들이에요. 이름보다 오래 남을 것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강미옥은 체면을 잃은 사람이에요. 체면을 잃은 사람이 조용히 물러나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도진의 집안과 강미옥의 집안 사이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서아와 도진이 서가 앞에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본 오늘, 저 바깥에서는 다음 파도가 이미 오고 있었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들 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근데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말이 먼저예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짧은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강미옥이 서점 문을 밀고 들어온 건 행사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번엔 구두 소리가 조용했어요. 서아는 서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개점 전이었고 동료들은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서점 안엔 서아 혼자였죠.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강미옥이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재킷 대신 단정한 코트, 진주 귀걸이도 없었어요. 장식을 걷어낸 사람처럼 보였어요. 문 열렸네요. 강미옥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개점 전인데 들어오셨어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강미옥이 물러서려 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서아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아 앞에 섰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미옥이 먼저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시작을 못했어요. 서아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어요. 강미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듣고 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점에서도 그랬고 식사 자리에서도 제가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봤어요. 강미옥이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억지로 내리누른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빠진 것처럼. 배경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그게 제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으로 사람을 봤어요. 서아 씨한테. 강미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잠깐 숨을 골랐어요. 미안해요. 강미옥이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 글자. 길지 않은 말이었는데 말하는데 사흘이 걸린 말이었어요. 서아는 강미옥을 봤어요. 화가 났냐고 하면 솔직히 아직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눈앞에 사람이 작아 보였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의미로 잘못을 알고 말하러 온 사람. 그 사람이 크게 보일 리는 없잖아요. 들었어요. 서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강미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용서가 무슨 뜻인지에 따라 달라요. 앞으로 그 일을 들추지 않겠다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었던 일처럼 느끼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강미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는 오래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담아봤자 제가 더 무거우니까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옥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지 않았어요. 그래도 분명했어요. 고마워요. 강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강미옥이 그걸 받으면서 잠깐 서아를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강미옥이 돌아간 후 서아는 혼자 카운터에 앉았어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딘가에 걸려 있던 게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서하는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서가, 창가, 단골들이 앉는 자리, 이사장님이 남긴 빈자리들, 도진이 처음 앉았던 코너 쪽 의자. 이 서점에서 1년을 보냈어요. 처음엔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 없이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이름이 아니라 사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어느 순간부터 증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누군가 책을 들고 와서 이거 어떤 책이에요? 물을 때, 대답하고 나서 그 사람이 책을 사들고 나갈 때,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맞아요. 그 문장이 멈추게 하더라고요 할 때, 그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서하가 됐어요. 윤태석 이사장이 이미 이야기를 꺼냈어요. 슬슬 재단 쪽으로 돌아와도 되지 않겠냐고. 서하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좀 더 여기 있고 싶었어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 책 한 권이 어떤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걸 옆에서 보는 일, 그게 서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였으니까요. 도지는 그 무렵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저 정략 자리는 안 나가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그건 알고 있어. 박세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림유통 경영은 제가 맡기 싫어요. 도진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박세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는요. 저는 지역 문화 사업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회사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지역이랑 같이 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도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세준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아들을 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이렇게 또렷하게 하게 됐는지. 그 서점 직원 때문이냐? 박세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하 씨 덕분에 생각이 정리된 건 맞아요. 근데 생각 자체는 제 거예요. 도진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세준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하고 싶은 게 있으셨잖아요. 도진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세준이 조용해졌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생각해봐라. 박세준이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도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가 조금 열린 것 같았어요.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하늘정원 서점엔 오늘도 사람들이 왔어요. 화요일마다 오는 할머니. 책보다 서하와 수다 떠는 게 목적인 동네 아주머니. 시험 기간엔 서가 구석에 앉아 공부하는 대학생. 서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이름도 알고, 좋아하는 책 장르도 알고,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서하가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재단 창립자의 손녀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늘정원 서점 직원 서하로서 쌓아온 것들. 할머니가 오늘도 카운터 앞에 앉았어요. 서하 씨, 요즘 안색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하가 살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뭔가 풀린 것 같은 얼굴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하가 살짝 웃었어요. 할머니가 잘 보시네요. 서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봤으니까. 사람은 오래 보면 보여요.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사람은 오래 보면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름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 것들이에요. 저녁 무렵 도진이 왔어요. 에코백에 서류 몇 장을 들고 바빠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마감이에요.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카운터에 펼쳤어요. 서아가 내려다봤어요. 지역 문화사업 기획안이었어요. 서점을 거점으로 지역 작가, 청소년,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연간 프로그램. 세림유통이 후원하고 재단이 운영을 맡는 구조. 이거 직접 짠 거예요? 서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초안이에요. 같이 다듬어주면 좋겠어서요. 도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꼼꼼하게 읽었어요. 한 페이지쯤 읽다가 멈췄어요. 여기 어린이 그림책 낭독 프로그램. 이거 제가 올봄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아가 작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행사 준비할 때 서아 씨가 말했었어요. 도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도진을 봤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다시 서류를 봤어요. 잠시 후 펜을 들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아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도진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서아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웃으면서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말이 오갔어요. 의견이 오갔어요.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높아짐. 기획안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 서점 안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서아가 오늘 마지막으로 서가를 한번 돌았어요. 책을 바르게 세우고 삐뚤게 꽂힌 걸 고치고 빠진 자리엔 다음에 채울 책을 메모해뒀어요. 도진이 창가 쪽에 기대서 그걸 봤어요. 그거 매일 해요? 도진이 서아를 보며 물었어요. 마감마다요. 서아가 대답했어요. 왜요? 도진이 다시 물었어요. 내일 누가 와서 이 책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찾을 수 있게. 서아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그 말을 잠시 들었어요.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지 않게 들렸어요.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 지금을 정리하는 것. 서아 씨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해요? 도진이 물었어요. 항상은 아니고요. 여기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아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서아가 마지막 서가를 끝내고 창가 쪽으로 왔어요. 도진 옆에 나란히 섰어요.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보였어요. 오래된 불빛, 흔들리지 않는 빛. 도진 씨는요? 왜 지역 문화사업이에요? 서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피하려고 한 거였어요. 회사 경영이요. 도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하고 싶어요. 여기서 서아 씨가 하는 걸 보면서 이름 없이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 그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도진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창밖을 봤어요. 이름 없이도 기억되는 일. 좋은 말이네요. 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한테 배웠어요. 도진이 말했어요. 저한테요? 서아가 의외라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네. 부끄럽게도 도진이 조금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이번엔 소리가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하게. 도진이 그 웃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 같이 해요. 서점 일도 계속하면서. 도진이 말했습니다. 같이요? 서아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옆에서 많이 알려줘요. 도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잠깐 도진을 봤어요. 도진의 얼굴이 가로등 빛에 조금 붉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서아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봄바람,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름에서 올까요? 집안에서 올까요? 학교에서 올까요? 서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아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달라요. 알면서도 아플 수 있어요. 서아는 그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냥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름 없이 신뢰를 쌓고. 그게 서아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강미옥은 그 이후로 서점에 다시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오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책 한 권을 서아한테 골라달라고 했어요. 서아가 골라준 책을 다음번에 읽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좋던데요. 강미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문장에서 멈추셨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강미옥이 조금 멋쩍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강미옥도 웃었어요. 어색하게 그래도 웃었어요. 사람은 오래 보면 보인다고 했죠. 오래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진과 서아의 프로젝트는 그해 가을에 시작됐어요. 이름은 간단했어요. 하늘정원 문화계절. 서점을 거점으로 분기마다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프로그램. 거창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서점 창가에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 한두 톨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서아가 책을 바르게 세웠어요. 도진이 그걸 봤어요. 또 내일 올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이요. 서아가도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내일 올게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서아가 소리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소리 없이 살짝. 도진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골목 바람이 지나갔어요. 오래된 서점이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어떤 이름도 필요하지 않은 오후였어요. 그리고 그 오후는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하늘정원 서점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작은 서점이 오늘도 조용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대사를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게 읽을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